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제보상 신청 방법입니다. 공제급여는 안전원이 보상하는 공제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배상금을 총칭합니다. 재난복구비, 재난복구지원비, 신체손해배상금 보상금, 재물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재난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급여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공제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사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신청서 접수, 공제급여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좌측 공제보상을 클릭, 첫 번째 사고 접수에서 공제사고 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고 통보는 신규 사고 통보 등록이며 사고 통보 조회는 기존 사고 통보 내용 확인, 공제급여 신청은 공제급여 신규, 추가, 가지급 신청, 공제급여 신청 조회는 기존 공제급여 신청 내용 확인입니다. 공제사고 현황 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사고건을 선택하고 사고 통보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 사고 통보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첫 번째 사고 통보를 클릭해 줍니다. 촬영하는 시점인 25년 10월 7일에 안전원 초등학교 교실에서 화재 피해가 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통보를 실시하는 경우는 로그인한 학교가 자동 보정되며 회원이 사고 통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학교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정보에서 사고 번호는 사고 통보를 완료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공제사고 통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과 함께 자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사고 통보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자를 25년 10월 7일로 설정하고 사고 유형이 재난인 경우 화재부터 기타까지 사고 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사고 유형이 시설 훼손 결함인 경우 가장 우측에 있는 콤보 박스로 사고 원인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장소는 교사동 1층 교실로 입력합니다. 사고 원인 및 경위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전 9시에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발화 지점인 지상 1층, 해당 교실을 포함한 일부가 전소됨. 화재 경보 동작 및 소방서 출동으로 오전 9시 30분에 진화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얼마로 추정됨, 건물 및 물품 피해가 확인됨. 으로 적겠습니다. 저장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오니 입력하였다면 잊지 마시고 저장을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아래 피해 내용, 건물, 기본 교구, 기본 부속물, 부속물, 물품, 배상 책임, 대인, 대물, 재난복구 지원비, 특별담보 등은 사고 통보하는 시점에서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물이란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 등의 건물입니다. 다음과 같이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본 설비,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화 및 기타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기본 교구란 보통 교실 및 특별 교실 등의 교육 활동을 위해 건물에 부착, 비치한 물품을 말하며 건물 가입 시 기본으로 보장되는 품목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신발장, 책장, 진열장, 파티션 등이 있습니다. 기본 부속물이란 교문, 담장, 간판, 차양 등을 말하는데 목적에 따른 제외 대상은 교재 18에서 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속물이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사용하는 구조물과 비탈면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결 통로, 비구방지 횟스, CCTV 등이 있습니다. 물품이란 교구, 설비, 실험실 습용 장비 장치, 집기 비품 등과 같은 동산을 말합니다. 배상 책임, 대인, 대물이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재난복구지원비란 안전진단비, 급식지원비, 설계비, 이동보관비 등을 말합니다. 특별담보란 회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약정한 재난 또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말합니다. 유초, 중고, 기타의 경우 지진 복구 지원과 물품 포괄이 있으며 대학의 경우 대학 물품 확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해 내용 항목들을 확인하였다면 가입 내역 버튼, 기본 교구, 기본 부속물 조회 등을 클릭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행을 추가할 수도, 행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서 사고 발생 직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추후 공제급여 신청 시 수정이 가능하오니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 위주로 우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하단에 위치한 필요 증빙 서류는 필수 항목으로 사고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혹은 동영상들을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정보와 피해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뜹니다.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사고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고 발생 현황에 사고 통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고 통보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 사고 통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고 통보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면 사고 통보 확인서를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신청 전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배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좌측 공제 보상을 클릭. 첫 번째 사고 접수에서 공제 사고 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제급여 신청은 사고 통보를 완료한 공제 사고에 한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제급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고건을 선택한 후 공제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급여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공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구분을 신규로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에 대해 1회 이상 공제급여를 지급받았고 추가로 공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를 선택합니다. 가지급은 신속한 복구 지원과 조기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 안전원이 추정한 공제급여의 50% 이내에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 신청은 지급 결정 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일자는 자동 설정되며 공제급여 신청의 상태가 지급 접수로 변경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사고 형태에서 재물, 재물 플러스 배상, 배상 중에 선택합니다. 재물은 학교 피해를 말하며 배상은 제3자 피해를 말합니다. 둘 다 피해를 입은 경우 재물 플러스 배상을 선택합니다. 피해 내용은 건물, 기본교구, 기본부속물, 부속물, 물품, 배상 책임 대인 대물, 재난복구 지원비, 특별담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한 항목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정확히 피해 내용을 입력해 주어야 공제급여 지급 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 기본교구, 기본부속물 등을 조회하여 학교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하고 보상받을 가입 정보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제급여 신청을 위해 가입 내역을 등록했다면 피해 면적, 피해 수량, 피해 내용, 신청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배상 책임 피해가 있을 경우 행추가 버튼을 통해 피해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인 경우 사고자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관계, 상병진단, 치료비를 입력하고 대물인 경우 상병진단과 치료비를 제외하고 대신 피해물과 수리비를 입력합니다. 재난복구 지원비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할 항목들을 모두 체크한 후 우측 신청 금액에 합산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별담보는 유, 초, 중고, 기타의 경우 지진복구 지원비와 미확정 물품 포괄담보를 가입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학의 경우 물품 위험 확대를 가입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항목들을 모두 체크한 후 우측 신청 금액에 합산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식을 준비하여 업로드하고 저장 및 접수를 통해 제출합니다. 공제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메인 화면에 보상 안내 서식 클릭 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 피해와 배상 책임 피해를 구분하여 필요 서류가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사고 형태가 재물 혹은 재물 플러스 배상인 경우 회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공제급여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공제급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나 회원의 승인 전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접수 취소 버튼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제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원이 공제급여 신청권에 대해 승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공제 정보망 로그인 후 좌측 공제보상에서 공제사고 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신청건은 지급 진행 상태가 신청 저장 혹은 지급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실시할 공제급여 신청건을 선택한 후 공제급여 신청 조회를 클릭합니다. 회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급여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 진행 상태가 신청 저장인 신청건의 경우 접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와 승인 처리가 함께 완료됩니다. 승인 후 공제급여 신청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 신청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정보망으로 공제급여 신청을 완료하신 후 회원이 원할 경우에 한해 안전원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정보망으로 공제급여 신청을 완료하신 후 공제급여 신청 내용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배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제급여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인 화면 좌측 공제보상 버튼을 클릭한 후 공제급여 자가진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 자가진단 화면이 뜨는데요. 회원 및 학교 담당자에게 보상하는 사고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화면으로 재난 종류별 이전에 지급한 유사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하여 예상 보상 가능 금액을 제공합니다. 공제급여 자가진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예상 지급액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것으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와 피해 등에 따라 실제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떠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내역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콤보 박스를 재난 종류에 따라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여 예상 보상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급여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공제보상 버튼을 클릭한 후 급여 지급 사후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급여 지급 사후 관리 화면입니다. 회원의 지급 현황 목록과 회원 정보, 사고 발생 정보, 사후 정보, 관련 첨부 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의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제급여 지급받은 피해의 사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현황에 대한 복구 내용과 복구 일자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관련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공제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